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공과 동남아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아에는 화교 인구도 많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중공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게다가 1대1로를 위해 중공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지역입니다. 중공의 장악력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 특히 강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 접경지된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발생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10월 5일 골든 트라이앵글의 메콩강 태국 수역에서는 중국 선적의 화평호와 미얀마 선적의 오흥8호가 무장 교환의 습격을 받아 타고 있던 중국인 1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에 공안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이 되자 범인인 미얀마 국적의 마약 거래 두목 나오캄 등이 라오스 경찰에 검거되는데 이들은 중공으로 신병이 넘겨져 재판을 받습니다. 나오캄은 미얀마 쌈방 마약왕 쿤사의 부하였습니다. 1995년 쿤사가 미얀마 정부에 항복한 이후 나오캄은 그의 잔당 500여 명을 이끌고 현재 민병 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거래해왔습니다. 중국인들을 살해한 무장 습격 사건에는 태국 군인도 끼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경의 마약 밀매 지역이 그렇듯 군경과 마약 밀매범의 구별이 없어 모두 한 통속입니다. 태국 군인들은 자국 군사재판에 넘겨졌지만 라오스 경찰에 잡힌 미얀마인 6명은 중공에 인도되고 이 가운데 4명은 사형이 선고됩니다. 당시 중공의 CCTV는 약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 상황들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 위반이지만 중공은 이를 크게 선전했습니다. 해외에서 자국민을 살해한 범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보복한다는 식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형은 2013년 중공 윈난성 쿤밍에서 집행됩니다. 메콩강 참사라 불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공은 메콩강 유역의 항해 안전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1년 10월 31일 중공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은 베이징에서 4개국의 메콩강 법집행 협의체를 발족하고 연합성명까지 발표합니다. 이때 중공 대표로 참석한 이가 멍젠주 공안 부장입니다. 중공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살해당하자 외교관과 무장경찰을 보내 남의 나라에서 범인을 넘겨받아 법정에 세우고 사형까지 집행했습니다. 동남아에서 국가의 위대함을 과시했다면서 이를 체제선전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역사의 고사성어까지 동원하면서 나라가 강하다고 과시했습니다. 한나라 때 장군 천탕이 머나먼 곳에 있는 흉노를 정벌한 역사를 소환했습니다. 판창, 한좌, 수위원, 비주, 강한 한나라를 침범하는 자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멸한다는 8글자로 메콩강 참사에 대한 국가의 복수를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칭송했습니다. 중공 관영 CCTV는 2014년 이 사건을 바탕으로 메콩강 대안이란 34편짜리 드라마를 제작해 황금 시간대 방영했습니다. 공안부와 CCTV, 윈난성 공안청이 함께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오퍼레이션 메콩이라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제작됩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모방한 영화로 장진호를 출품한 보나 영화사가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 과정에 마카오의 카지노 대부 조조화가 투자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2016년 11월 정치국 위원 겸 정법위서기로 공안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멍젠주는 조조화를 베이징에 불러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낙마한 순리진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메콩강 참사 처리를 자신의 지적으로 여긴 멍젠주가 선전 영화를 만든 데 대해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메콩강 참사 영화에 투자해 멍젠주의 신임을 받았던 마카오의 카지노왕 조조화는 2019년부터 시진핑이 노려온 목표였습니다. 무려 8만 명의 VIP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진핑은 6중전회를 전후해 타이완에 대한 무력 압박을 계속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변 가능성 있는 장저민의 상하이빵에 어떤 타격을 가할지를 기획했습니다.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자유파 법학자 유엔 홍빙에 따르면 조조화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정칭호, 멍젠주의 대리인이며 그들이 마카오에 심은 끈앞풀입니다. 조조화는 국가안전부, 군대, 공안, 대외연락부, 통전계통이 망라된 특무조직과 연계돼 마카오 카지노를 매개로 동남아 각국의 고위층들을 상대로 한 공작을 벌였습니다. 마카오는 줄곧 장저민파가 돈 세탁을 하는 기지였습니다. 전 충칭지석이 보실라이, 공안부장 조용강도 마카오에서 돈 세탁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보실라이가 낙마했을 때 시진핑은 조사팀을 마카오에 보내 상하이빵에 돈 세탁을 캐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종신형에 처해진 조용강의 아들 조우빈도 카지노의 단골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중공 부주석이었던 정칭홍의 아들 정유에도 마카오 크라운 카지노의 단골로 그가 나타날 때는 카지노 사장이 영접을 했던 것으로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망명부호 고원구이는 이와 관련해 아주 큰 그림을 폭로했습니다. 멍젠주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멍젠주는 신장, 동유럽, 서유럽, 아시아, 동남아의 조폭, 마약, 도박 조직을 꽉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조화는 그가 사용하는 중요한 킬러이기는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작은 존재라고 합니다. 고원구는 시진핑이 대담하지 못해 조조화 체포가 너무 늦었다면서 정상적이라면 2018년에 체포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돼야 할 사람들이 널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저민의 손자 장주청이 최소한 5천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3분의 1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또 멍젠주는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가진 리린, 또 다른 디지털 화폐의 짜오창펑을 거느리고 있다고 고원구는 폭로했습니다. 상하이빵은 암호화폐, 흑사회, 킬러, 심지어 해외 무장 세력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거래와 인신 매매까지 하는 메콩강 유역의 현지 지방군대도 상하이빵의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내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리청그룹은 뉴욕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배후에는 상하이에 여러 금융기업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원구는 시진핑이 아직 상하이빵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상태로 상하이빵 눈에 시진핑은 바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장저민을 접견한 인사의 전원도 폭로했습니다. 장저민은 그를 찾아온 인사에게 연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원구에는 시진핑이 겨우 조조화를 잡아놓은 것은 부하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원구의 폭로는 상상 이상입니다. 미얀마의 소위 종족 충돌이라는 것도 그 배후에는 멍젠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북쪽 파벌은 멍젠주의 손아귀에 있다는 소식통들의 말을 전하면서 이는 중공중앙도 놀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멍젠주는 메콩강 전체를 장악해 중공의 전략 거점으로 만들었다는 게 고원구의 폭로입니다. 멍젠주는 현지 비치 광산과 골동품을 싹쓸이했으며 종족 간 무장 충돌을 사주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내 정치투쟁과 종족 간 충돌 배후가 멍젠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카오의 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이도 멍젠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멍젠주의 보스는 왕치산이라고 전했습니다. 멍젠주가 시진핑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사실은 시진핑을 만만하게 본다고 고원구이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